네, 안녕하세요. 어른의 홀로서기 저자 이찬영입니다. 어른의 홀로서기라는 책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책은 제가 9월 달에 출간한 신간이고요.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입니다. 지난주에는 첫 시간으로 어른의 홀로서기라는 책의 머릿말,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왜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살펴볼 텐데, 목차를 잠깐 한번 보면은 1장, 2장, 3장, 4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장은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길을 찾아가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공부다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제2장에서는 무너지지 않는 산이 되는 법. 그래서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독서가 깊이 탐구하는 어른의 공부법으로 아주 중요한 기제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묵상 독서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마르지 않는 바다가 되는 법, 느리게 거듭하는 어른의 공부법 해서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블로그에 글을 어떻게 축적하면서 나의 컨텐츠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장에서는 이제 묵상 독서와 묵상 글쓰기를 한 후에 그것들을 다시 또 컨텐츠를 잘 갈무리해서 어떻게 공유를 하는지, 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모두 홀로 선다. 기대되는 미래가 펼쳐지는 어른의 공부법 재생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넘기면 홀로서기 선언문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평생 공부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앞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핵심 주제를 정하고 내가 정한 분야의 좋은 책을 매일 읽고 그 책의 내용을 토대로 매일 글 쓰는 습관을 정착하고 주제와 관련한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렇게 모은 전문 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신지식 전문가로서 생산해낸 유무용의 지식 상품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이다. 네, 이렇게 홀로서기 선언문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러한 누구의 것이라기보다도 저에게 해당되는 그런 선언문인데요. 저는 이런 가치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에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길을 찾아가다. 인생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전에 이제 책 나눔을 할 때 계속 제 얼굴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촬영하는 방식으로 책 나눔을 했었는데, 왜 갑자기 얼굴을 드러내놓지 않고 이렇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얼굴을 드러내놓고 하다 보니까 은근히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그 옷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쨌든 불편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또 불편하니까 자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담 없이 자주 이 촬영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방식을 생각을 해보았고요. 제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텐츠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나은 컨텐츠로 또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장에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길을 찾아가다. 인생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부라는 것을 좀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빠짐없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제가 좋은 명문들을 꼭 하나씩 집어넣어 놓고 있는데요. 정말로 어려운 일은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란 사람들의 마음 구석구석까지 뿌리내린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케인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곱씹어 볼 만한 말이죠. 어쩌면 다른 것들을 배우는 거 이전에 내가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 나의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의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출발점이 바로 그것이죠.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더 이상 굳이 어렵게 그렇게
뭔가를 새롭게 배우지 않아도 돼. 지금 하는 일로 만족해. 뭐 그런 사고방식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고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발전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한 생각들부터 버리는 것이 공부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이제 계속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강의를 하는데요. 물론 제 강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그 열정들이 있어서 참여를 하겠죠. 정말 한국 사람만큼 그렇게 교육력이 높은 민족도 드문 것 같아요. 초중고 거치면서 그 입시 지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리고 나서 대학 들어가서도 또 취업 문을 뚫기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해요. 뭐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자, 그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한 후에도 또 그 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계속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퇴근하고도 바로 집으로 오지 못하고요. 뭐 영어 학원을 전전한다든지 자기 개발에 계속 또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게 보통 우리 사람들의 또 직장인들의 성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제가 강의 시간에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배운 만큼 잘 성장하였습니까? 그 학습한 결과를 원하는 만큼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뭐 의도가 있겠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어요. 특별히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분일수록 더 고개를 가로젓는 각도가 더 커집니다. 그 말인즉 뭐냐면 정말 많이 배웠지만 배운 만큼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자각 때문인 거죠.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부터도요. 그런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배움의 양이 적었을까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정말 많이 배웠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배운 것만큼 내가 온전히 그것들을 잘 소화하지 못했다, 내 것화하지 못했다, 내재화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문제인 것이죠. 만약에 배운 족족 잘 소화해서 또 현실에 잘 적용했으면 뭐 이렇게 배움의 과정들에 충분히 우리가 만족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이제 뭐 학생 때야 그랬다 치더라도 성인이 되어서조차 어떤 그 배움의 방향이 정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배웠고요. 그리고 또 막 방법도 효율적이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 제대로 내 안에 쌓일 리가 없겠죠. 자, 뭐 현실이 그런데요. 그냥 그런 대로 그런 아쉬움만으로 그 결론을 낼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이전까지는 뭐 그래도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 회에서도 방송에 얘기했듯이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그래서 직업 전선에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시점이 80세, 90세까지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 아쉬움을 뭐 내가 해보니 배움에도 다 때가 있더라, 뭐 그런 식으로 자녀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그 정도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평생 학습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게 누구에게나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꼭지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상황들을 좀 한번 다시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꼭 뭐 생존과 직결되는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왜 우리가 공부를 원천적으로 해야 되냐면, 공부하면요 일단 지식이 쌓이고요, 그 충족된 지식은 우리가 지혜를 낳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지혜 덕분에 우리는 좀 더 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물을 넓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고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게 되는 거죠. 또한 공부는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든 사람들이 가진 어떤 삶의 철학을 공부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여러 점들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1차적인 근본적인 이유 외에도 이제 후반전에 들어서려고 하거나 후반전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 후반전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난 회에도 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제 주위에도 사실은 있지만 인생 후반에 그냥 어디 한적한 시골에서 유유자적하게 소위라는 것이 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꿈일 뿐이죠. 그게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왜냐하면 우리가 평균 수명이 60세 정도였던 70년대에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1980년대에 평균 수명이 남자는 60세가 안 되었습니다. 여자는 60세가 좀 넘고요. 그때는 정년퇴임을 하고 적절한 시간에 정년퇴임을 하고 약간 좀 몇 년 쉬다가 저 세상을 가는 그러한 구조였으니 굳이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 다시 뭔가를 준비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인생 주기가 100세까지 확장되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50대에 전반전을 마친다 하더라도 후반전이 50년 가량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상황에 50년 정도를 특별한 어떤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 없이 소일할 수 있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문제라는 거죠. 특별한 신분이 아닌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엄청난 연금을 받는다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삶을 살고자 한들 살 수 없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말 여유 있게 후반전을 100세까지 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매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휴가 기간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소일한다 그러면 사실 그 삶은 여기 책에 표현하고 있지만 한가로운 지옥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저는 좀 더 나은 후반전의 삶의 모습은 내가 전반전에서 갈고 닦은 그러한 노하우들을 그리고 사회로부터 받은 어떤 혜택들을 부지런히 되돌리는 삶, 그와 동시에 일정 한도의 부가가치를 또 창출하는 삶, 그런 삶이 좀 더 의미 있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는 거죠. 이게 참 암담한 겁니다. 네, 답답한 거죠. 전반전까지만 해도 어떤 주어진 룰에 따라서 그 선 안에서 내가 할 바를 열심히 하면 큰 무리 없이 삶을 영위해 올 수 있었는데 이제 후반전에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어진 거예요. 나 혼자 오롯이 나의 힘으로 그 시간들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 달릴 방향을 정하고 스스로 호흡과 보폭을 조정하며 달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그동안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전념할 주제를 정하고 전문성을 이렇게 별로내는 그러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이제 꼭지에서 어떻게 공부하여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졌고요. 이 문제는 사실 당장 작가 겸 강사로서 어떤 이 실용 지식을 장착하고 강의와 책으로 부가가치를 내야 하는 저에게 굉장히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매일 공부하지 않으면, 그래서 트렌드에 맞는 어떤 지식들을 습득하지 않으면 그거를 글에 반영하고 강의에 적용할 수가 없죠. 매일 공부를 해야 살아있는 지식을 내가 쓰는 글에 반영하고 또 강의에도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매일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다양한 책들을 읽고 또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가 그리 만족스럽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우선 좀 들여다봤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좀 찾아봤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시도했던 방법 중에 효과를 본 것이 이제 묵상 독서법이에요.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묵상 글쓰기였죠. 그리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진행해 왔고요. 그러면서 점점 저 학습의 어떤 딜레마들을 좀 극복하고 저를 충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러한 제 그 경험 플러스 그리고 공부법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얻은 어떤 정보, 지식들을 합친 그런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꼭지의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이 불황 시대에 정말 엄청난 불황인데요.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죠. 이때 가장 좋은 투자는 바로 나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땅에 투자하는 거, 건물에 투자하는 거, 뭐 어떤 물건에 투자하는 거, 그 물건 자체가 변할 수 있기에 또 가치가 흔들릴 수 있기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나에게 투자하는 것은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나에게 투자한 것은 안정적인 성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 투자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전문성을 예리하게 다듬는 것이죠. 물론 뭔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대학원에 가서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뭐 시간적으로나 그리고 또 비용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출혈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상황이 안 된다면 제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굉장히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나만의 주제를 정하고 전문 서적을 교과서 삼아서 독서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홀로서기 공부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잘 적용하면 뭐 직장인 같은 경우는 당장 일터에서 능력자로 거듭날 것이고요. 기업의 CEO가 적용한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요. 전문직 종사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의 반열에 또 오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 베이스의 어떤 컨텐츠 사업자는 이렇게 강의나 책 출간, 코칭 및 컨설팅까지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뭐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이 방법이 잘 접목이 되면은 날개 근육을 더 튼튼히 만들어서 원하는 하늘, 원하는 상공까지 날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꼭지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꼭지는 다음번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계속 또 방송을 통해서 만나시길 원하면 구독을 누르시면 좀 더 편안하게 편리하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